경기 침체에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가 15만 6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민간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의 순매수로 19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연기금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1980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키프로스 은행 구제금융안이 다른 유로존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 초반 제자리에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연기금이 장중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기관 투자자만 1,085억 원 순매수하였고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865억 원, 350억 원을 순매도하였으며 기관 매수세 중 연기금이 1,670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운수장비, 운수창고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은행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 0.94%, 현대차 2.32%, 현대모비스가 1.50% 상승 마감하였으며 포스코 기아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등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 한국전력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 등락 끝에 강보합 마감하였는데요. 특히 보안주는 지방자치단체 해킹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349억 원 순매도하였으며 이에 반해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267억 원, 152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업종별 등락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음식료, 담배, 금융, 코스닥 신성장 업종 등은 1%대 강세를 보였지만 통신서비스 4% 급락, 비금속, 정보기기 업종은 1%대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ENM, 동서, SK브로드밴드 등은 하락 마감, CJ오쇼핑, GS홈쇼핑, 다음, 포스코 ICT 등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특징주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금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업종들을 살펴보면 보령제약이 고혈압 신약 카나부와 위장약 겔포스 수출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였으며 현대차가 엔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자동차 업종 투심이 호전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영업무역은 아웃도어 OEM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및 지속적인 수직 개라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마감하였으며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3대 신평사가 동사의 회사채 신용 등급을 기존 BBB 플러스에서 A-로 상향했다는 소식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금호전기는 수익성 부진 및 재무구조 악화 전망으로 하락 마감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는 순증 가입자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에 외국인 및 기관 동반 매도세 영향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제는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93억 3,900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시간의 대량 매매로 처분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약세 마감하였고 EN3는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 소송에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약세 마감하였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가 1년 전보다 16,00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3년 코리안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는 작년 전체 인구의 0.3% 수준인 15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461조 원으로 전년보다 39조 원 늘어났으며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8%를 차지했습니다. 자산가들의 수입 원천은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38.7%로 가장 많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의 순이었습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금이 41.7%로 가장 많았고
펀드와 보험 및 연금, 주식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같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정기국회 세법 개정 시 비과세 감면 규모를 약 2조 원가량 줄일 예정입니다. 2,500만 원으로 돼 있는 근로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와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제도를 바꿔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는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장려세제는 내년에 도입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는 민간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0.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엔 0.3%, 3분기엔 0%의 성장을 기록했고 4분기에는 0.3%로 상승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2%에 그치며 전년도 성장률 3.7%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수출의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민간 소비가 둔화되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부진해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2,708달러로 257달러 늘어났으며 실질 국민 총소득은 2.6% 증가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신규 대출자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지난해 초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8번째로 지난해 대비 최대 1.3%포인트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제한 없이는 기본형 보금자리 금리는 다음 달부터 연 3.8%에서 4.05%로 낮아지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우대형 보금자리로는 최저 연 2.8%까지 금리가 인하됩니다. 편의점과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자영업에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내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벤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벤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한 건당 수수료로 90원에서 150원씩 가져가며 전체 가맹점 수수료 8조 원에서 벤 수수료는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벤 수수료 금액이 고정돼 있어 편의점과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자영업일수록 카드 수수료에서 벤 수수료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한국개발연구원, 벤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벤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시민 7명 중 1명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은 9,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보유액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25만 명 중 개인 투자자인 주주는 139만 명으로 13.6%에 달했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6만 명이고 그 다음은 서초구와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의 주식 보유자는 총 37만 7천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네, 빚을 갚지 못한 금융연체자 33만여 명의 빚을 절감으로 감면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9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의 임세원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원입니다. 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장기 연체자의 빚을 반 넘게 감면해준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장기 연체자 32만 6천만 명의 채무 감면입니다. 여기에는 2월 말 현재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주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 약 4천여 곳의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연체 중인 사람 혹은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 채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고 70%까지 감면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고 50%를 줄여줍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자, 기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 연체자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일 텐데 그럼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네,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연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와 국민행복기금이 알아서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높아집니다. 채무 감면 후에 남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됩니다. 우선 연체자가 먼저 신청하는 방식의 경우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 가접수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단 가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7월부터는 먼저 지원하지 않은 채무자 중에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통지하고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추가로 신청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7을 눌러 서민금융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다음 달 22일부터 개설하는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은 연체자의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것인데 금리 자체를 낮춰주는 사업도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는 것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바꿔드림론이 국민행복기금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내용이 확대됩니다. 2월 말 기준으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10% 내외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채무자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대출 한도는 4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분들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 위한 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2천여 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이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한꺼번에 매입한 뒤 개인 형편에 따라 빚 탕감 비율을 차등 적용해서 채무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할 계획이고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취업 이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제부 임세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안기업 안랩은 지난 20일 방송금융사를 대상으로 일어난 사이버 테러와 유사한 보안 공격을 막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안랩이 이번에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PC가 이번 공격에 노출됐는지 여부와 공격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랩은 또 이번 공격이 PC 내부의 부팅 영역을 파괴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영역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주 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홍선 안랩 대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를 대상으로 500억 원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한 주당 11,923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설비 투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며 이를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정부가 예상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은 기존보다 0.22%포인트 늘어난 65.35%가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프랑스 정유사 토탈로부터 총 20억 달러 규모의 해양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토탈이 콩고에 설치할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 설비 1기와 반잠수식 시추 플랫폼 1기에 대한 발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비들은 3억 배럴가량의 원유 매장량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콩고 남서쪽 80km 해상의 오호누르드 유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해양사업 부문에서 총 60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세웠으며 지난 1월 11억 달러 규모의 가스 생산 플랫폼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목표의 절반이 넘는 총 32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가정을 위해 일하는 아내들을 위한 여성 전용 적금인 KB 아내사랑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우대이율 연 0.2%포인트를 포함해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은 1년에서 3년 세 종류이고 월 300만 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자원봉사를 10시간 이상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고객에게는 여성 특정함에 대해 300만 원, 가스 사고 사망 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원을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월 26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